되겠습니다. 네, 지금 항공기가 한 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는 이제 항공기가 이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는 항공기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번개를 맞고 있는데요. 이게 번개를 맞아도 우리가 다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시험을 거쳐야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항공기가 이륙하면서 이제 번개를 곧 맞을 예정입니다. 동영상이 되게 좀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90%라고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대지로부터 공기를 끌어올리면서 비행기 자체가 트리거를 일으킬 수 있는 스트라이크를 원인 제공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낙뢰 사고의 한 90% 정도는 이런 이륙 상태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들이 EMA3D에서 이제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큰 규모의 에어크래프트를 설계나 진행을 할 때 먼저 고려되어야 되는 것들이 이런 낙뢰 관련된 이슈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크래프트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EMA3D나 그 다음에 E3처럼 이제 낙뢰, 허프, 그 다음에 EMP 같은 이런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노출되었을 때 그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과 또는 디바이스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태를 먼저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완화시키기 위한 작업, 그 다음에 에어크래프트에 대한 제작, 그 다음에 시험,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디바이스는 여기에 있는 장표처럼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낙뢰를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기지국하고 뭐 라디오나 또는 그 무선 통신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또는 레이더를 사용하거나 또는 레이더를 막거나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많은 안테나라든지 방호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과 좀 다르게 거기에는 많은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그림에는 A35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A380이라고 하는 그 장치에 실제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A380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무게만 약 5톤 정도 될 정도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블들이 낙뢰 또는 주변에 있는 전자기 파에 커플링이 되지 말란 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하게 그 비행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 빅 사이즈의 이런 항공기에다가 들어있는 케이블에다가 직접 모델링한 후에 시험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에어크래프트 레벨의 EMC를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과 뭐 좀 잘 알려진 것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연료 탱크에 불이 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낙뢰로 인한 이제 점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라든지, 항공기를 이제 군수물자를 만들 때는 이제 밀 스탠더드 462를 지키고 있는지, DO160과 같은 이제 환경 시험과 전자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하이 인텐시티 레이디오 프리퀀시 같은 이런 고출력 전자파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 또 낙뢰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 시험 절차들이 다 지켜져야만 우리는 항공기를 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하는 과정에서는 애기들 머리 목욕시킬 때 씌우는 머리 젖지 말라고, 얼굴 젖지 말라고 이렇게 씌워놓는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런 걸 씌워놨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시험을 하면서 일정하게 자기장 필드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장치를 미리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아가면서 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공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은 들어가서 그냥 시험만 하면 되지만,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험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측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낙내 시뮬레이션 했는데 야 비행기에 뭐가 좀 움직이는 것 같네 뭐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요 전체 비행기 그 바디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메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는 안에 들어가는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다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항공기라든지 유인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호해야 되는 대상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 그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람의 항공기 전투기 KF-21이 이제 생산에 들어갔고요. 거기 5호기가 나온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A사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데 이 레이더가 워낙 출력이 좋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레이더를 맞는 대상물이 이제 고출력 전자파를 맞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고출력 전자파를 가까이서 맞거나 멀리서 맞거나 했을 때 이 전자파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면 이제 고장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선행 검사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에다가 이 고출력 전자파를 쏴가지고 떨어뜨리는 무기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충분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상 이제 외부에서 전자파를 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각도마다 항공기를 향해서 이렇게 쏘는 이제 장치를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항공기 내부에서 일정하게 이제 프로브나 또는 안테나를 이용해서 위치를 놓고요. 그 위치 정보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송수신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디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하고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이제 케이블이 들어온 상태를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허프나 낙뢰 같은 종류들이 결국에는 고출력 전자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고출력 전자파들이 이런 케이블을 타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내부에 있는 장치를 잘 지킬 수 있는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는 내용은 F-16 전투기의 캐노피의 그 쉴드 이펙트를 본 상태입니다. 네, 간접 낙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낙뢰면 낙뢰지 웬 간접 낙뢰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낙뢰를 실제 시험하는 비행기에다 떨어뜨려 버리면 고장이나 파괴가 이러게 되면 다시 제작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시험할 때는 이 에너지 수준을 좀 낮춰서 거기에 실제 그 에너지를 쏘지 않고 일부만 인가를 시켜서 그 성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간접 낙뢰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이펙트를 보는 과정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도구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네. 이때 이제 그 실제 제작된 그 항공기하고 위에 그 CAD 데이터하고 두 개를 보시게 되면, 이제 CAD 데이터에서 불러진 데이터를 그대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뭐 항공기에서 따로 뭐 설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은색으로 빛나는 이제 이 번들 와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번들 와이어가 이제 보통 편조선, 뭐 오버브레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편조선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어디에다가 어떻게 붙여가지고 낙뢰를 회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디자인을 좀 교정한다든지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봄으로써 이제 보호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뒷부분은 이제 한종원 주임연구원이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나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이제 과정을 보시면 뭐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때리고 내부에서 받았을 때 받는 양이 적으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반복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항공기가 연료를 싣고 비행을 하다 보니까
항공기의 연료 부분에 점화가 일어나면 이제 항공기의 추락은 물론 그 안에 굉장히 큰 폭발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그니션 그 시뮬레이션 또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연료 탱크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또는 그 측정은 항상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에어크래프트의 날개 부분을 이제 이 자료는 아마 그 미쯔비시에서 만든 날개 윙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나오는 이제 포인트가 낙뢰나 이런 것들이 이염새 부분에서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염새 부분이나 뭐 CM이나 패스너 같은 이런 이제 곳에서 주로 낙뢰에 의한 효과 또는 이벤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아크에서 이제 점화가 일어나는 이그니션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가 충분히 잘 반영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을 여기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제 날개 윙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그냥 그 항공기 전체를 떠받쳐야 되는 그런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립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체결해주는 이런 그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를 오가면서 케이블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 떠 있는지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고려가 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그러니까 낙뢰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설계 당시에 그런 것들이 어떤 룰로 존재를 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윙박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그 주변에다가 필드장을 충분히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화장실에 쓰는 뽁뽁이처럼 생긴 그 장치를 나무를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미리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앞부분에 이제 입사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입사되는 포인트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네이션 빠져나가는 포인트의 그 임피던스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선행해서 체크하고 하는 이제 과정을 반복하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임피던스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입사되는 애들이 정확하게 이제 그 신호가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그 장치를 다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장치는 그 위치타 대학교 안에 있는 그 주립대학교 안에 있는 나이아라는 이제 시험소에서 그 엔진 안에서 점화가 일어났을 때 그 장치를 직접 터뜨려버리면 뭐 비행기 날개도 고장나 버리고 폭발돼 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시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장치의 뭐 가스의 수준을 그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그 다른 기체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폭발을 시켜가지고 폭발이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 하는 이제 그 시험 장치입니다. 그래서 장치 자체는 누가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좀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은 장치라서 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실제 이그니션이 일어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패스너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아킹에 의해서 방전이 되거나 또는 이그니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점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다 안정성 있게 커버가 돼야만 우리는 EMC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비행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서도 계속 이야기됐던 EMC는 결국에는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디바이스를 보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를 할 수 있는 이제 장치들이 그 SI 웨이브에서는 PCB를, 또 HF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치뿐만 아니라 안테나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케이블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큰 바디를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그 EMA3D 케이블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손쉽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 혼자서 다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부 구간을 잘라 가지고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세션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 좀 힘드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여기 포트의 1, 2, 3, 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S485 커넥터이고요. 그 RS485 커넥터 말고 하이볼테이지 컨덕터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쉴더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낼 때는 이제 트윈빌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을 잠깐 보시게 되면 EMA3D 케이블이 있는 요 포인트들은 이제 EMA3D 케이블 안에서 정보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이제 얻어내는 과정에서 HFSS라든지, 원래 원 제작은 HFSS 되는 게 아니고 SI 웨이브에서 되는 거니까 SI 웨이브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HFS3D나 HFSS로 가져가 가지고 전체 시뮬레이션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런 통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니션을 갖다가 생성할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또는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TVS 다이오드가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림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부에서 ESD나 낙뢰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케이블 타고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커플링 돼서. 그러면 여기 위쪽에 보시는 까만색 디바이스하고 U1이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그 까만색 디바이스는 지금 프로텍트가 없는 상태예요. TVS 다이오드가. 근데 밑에 있는 이제 TVS 다이오드가 달려있는 빨간색으로 된 그 그래프를 보시면, 네, 우측 하단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것들은 프로텍션이 정확하게 일어나면서 네,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커플링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그 디바이스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를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켜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모델에 대한 그 재사용 등을 통해서 기구 캐드에서 썼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구 캐드에다가 이렇게 뭐 LRU를 넣는다든지, 또는 이게 카드 슬롯을 쓰는 백 플레인 보드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동시에 테스트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많은 장치들이 SI 웨이브로 아마 시험되거나 솔루션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불러들여서 지금처럼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연결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매저먼트 된 거랑 시뮬레이션 된 거를 비교해 놓은 건데요. 요건 아마 매저먼트하고 시뮬레이션에 대한 해상도가 좀 다르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마 그 매저먼트 하는 환경에 따라서, 또는 그 레졸루션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밸리데이션 정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EMA3D는 이렇게 대형 구조물들을 잘 풀 수 있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들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좀 포커스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테스트 제조사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아가다가 뭐 낙뢰를 맞는다든지 EMP 공격으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나와 관련된 이런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항공기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낙뢰뿐만 아니라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는 아주 종합 선물 세트죠.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호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의 안테나에 대한 컨셉뿐만 아니라 보호해야 되는 이런 케이블들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 EMA3D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항공 우주하고 관련된 이슈들을 잠깐 저희가 둘러보았습니다.